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분들 사주에 관성이 없는 사주, 즉 무관사주라고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무관사주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대체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관사주를 그다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보고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제사주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관사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주팔자의 관성이 어정쩡하게 있는 것보다는 아예 없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무제사주도 역시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성분의 무관사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1부, 2부로 나누어서 무관사주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남성분들의 무제사주에 대해서, 재성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조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론인 혈지론이라는 것이 어떠한 이론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무제사주까지 동영상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혈지론 기초 이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는 시간을 조금 가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칠판의 글자를 보면은 여성의 사주팔자에 관성, 정관, 편관이 없을 때 1부 무관사주의 연애운과 배우자운, 2부 무관사주의 직업운과 성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무관사주의 연애운과 배우자운에 대해서 언급을 할 생각입니다. 대체적으로 무관사주, 즉 사주팔자에 관성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서 카페나 블로그 또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들어보면은 그다지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편은 아니죠. 하지만은 실제 상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관사주가 어정쩡하게 관이 있는 사주보다는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훨씬 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지장간에 관성이 있을 경우에 이것도 무관사주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딱히 정답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에 따라서 자기가 임상을 해오면서 느낀 결과, 공부해온 결과 관성이 있을 경우라도 이거는 무관사주라고 생각된다면 무관사주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관성이 있으면은 자기가 생각했을 경우에 이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면은 무관사주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그동안 현실에서 임상적으로 실전 상담을 거치면서 가져온 결과물에 대한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또 그것을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두고 무관사주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혈지론 이론에서는 지장간에 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 편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관사주에 해당합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나를 억압하는 기운이기도 하지만은 나의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든가, 또는 내 말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자유분방하지 않게 조금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관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관성이 없다고 말을 한다면 이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력이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곧바로 실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거침없이 해결을 해버리는 분들이 바로 무관사주입니다. 즉 추진력 면에서는 비경급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경급제가 있는 분들도 추진력이 꽤 강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무관사주에 비하면은 멀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비경급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천간에 관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즉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의 추진력에 대한 관성이 브레이크를 걸어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무관사주 같은 경우에는 비경급제가 있다고, 무관인데다가 비경급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자신의 일을 추진하고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 처리 또한 똑부러지게 잘하는 성향,
게다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끝장을 보는 성향 때문에 어딜 가나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무관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관사주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원리 원칙을 잘 지키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원리 원칙을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이 관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사주팔자에 관성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주팔자의 관성으로 인해서 나에게 프레셔를, 중압감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심리가, 욕구가 강합니다. 그에 비해서 무관사주 같은 경우에는 나를 억누르는 프레셔, 중압감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자신만의 틀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룰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행동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코 무관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범법 행위라든가 또는 양심적으로 조금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거는 사주팔자에 관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그런 행동을 조금 많이 행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무관사주 또한 무관사주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 경우 어딜 가나 배우자 복이 없다 또는 연애운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관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즉 사주팔자에 정관이나 편관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정쩡하게 정관, 편관이 있는 분들에 비해 가지고 남성분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남자분들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위에 언제나 남자분들이 많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역시 남성과는 다른, 즉 여자분 사주 중에 관성이 있게 되면은 대부분 조신하면서도 내숭을 좀 뜨는 면이 있지만은 무관사주인 분들은 내숭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털털하죠. 호탕하죠. 그러니까 자기 있는 기분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도 스스럼없이 남자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남자들과 친하게 잘 지내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주팔자에 관성이 있는 여자분들은 질투심이 좀 있어도 스스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참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관성이 없는 무관사주분들은 이 질투심이 억제가 잘 되지를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억제가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하다고 할 수 있지, 그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현모양착감이 있다고 한다면은, 질투심만 뺀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무관사주라도 의식적으로 자신의 질투심에 대한 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가장 현모양체에 가까운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무관사주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과 호탕하게 잘 사귀는 편이기는 하지만은 이성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에 대해서는 받는 눈치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차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애초부터 이성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한 남자, 즉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남자에 대해서는 눈을 일절 돌리지를 않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현모양체에 가장 가까운 여성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주팔자에 관성이 없는 무관사주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무관사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인터넷을 보면은 배우자 운이 그래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은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배우자한테 더없이 잘하고 더없이 잘해주고 더없이 또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일반 관성이 있는 여자분들보다 그게 성향이 더 심합니다. 대신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너를 바라보고 너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만큼 너 또한, 즉 신랑이죠, 너 또한 나에 대해서 나만 바라봐줘 라는 이러한 심리가 작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토닥거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것도 남자분이 바람을 피운다든가 쓸데없이
괜히 잘 가다가 다른 여자분들을 칭찬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만 농담만 조금만 절제를 한다고 한다면은 별다른 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무관 여자분들은 아까 중에 자기 하고자 하는 일에 거침없이 행동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죠. 예. 역시 결혼을 하면서도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 즉 신랑을 서포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그 여자분이 결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서포트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체로 관성이 있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이런 걱정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만은 관성이 없는 무관사주의 여자분들은 그까짓 거 하면 되지. 해주면 되지. 뭐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죠.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서포트할 때도 아예 눈에 띌 정도로 확실하게 서포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충실하는 만큼 너도 또한 나에게 충실하게 나를 바라봐줘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달라붙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관사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배신감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이외에 무관사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성격이 좋은 편이 많고 자신의 의지를 굽힐 줄을 모르는 똑 부러지는 성향이 있는 데다가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굉장한 추진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관사주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과 결혼했을 경우에 남자분이 그 여자분으로부터 얻는 에너지 즉 내조를 받는 힘은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자분이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그 쓸데없는 짓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여자분들을 칭찬한다든가 또는 다른 여자분들을 바람을 핀다든가 이런 행동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무관 여자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랑만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가장 현모양처에 가까운 이상형이 있다고 한다면은 무관사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관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천간에 관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천간에 정관이라든가 편관이라든가 이런 관성은 있어서는 안 되고 관성은 반드시 지지에 있어야 됩니다. 지지 같은 경우에는 나와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천간에 관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 살아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지만은 지지에 관성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는 편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은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관성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트레스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충실히 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누르는 사람이 없고 나를 제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태클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관사주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인 것입니다. 특히나 무관사주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미지를 상상한다고 한다면은 새하얀 도화지, 깨끗한 백지의 하얀 도화지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하나도 물들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자신의 원칙과 룰 안에서 자유롭게 분방하게 생각하면서도 뭔가 진취적인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거침없이 돌진하는 저돌적인 면도 있고 또한 한 남자분, 한 사람에게만 충실히 따라다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관사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성이 있는 어정쩡하게 사주팔자에 관성이 있는 분들보다는 좀 더 나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차라리 어정쩡하게 관성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관성이 없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오늘은 무관사주의 연애운과 배우자운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혈지론 이론을 설명하면서 이론에 대해서 언급할 때 실제적으로 사주팔자를 놓고 언급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또다시 무관사주에 대해서 언급을 할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이 좋고 나쁜 건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지가 사주팔자에서 일지가 배우자 궁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혈진론에서는 배우자 궁이라고는 따로 없습니다. 혈진론에서는 자신이 만나는 남자에 따라서 배우자 궁이 정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연하를 만났다고 한다면은 시지가 배우자 궁이 되고, 동갑내기를 만났다고 한다면은 일지가 배우자 궁이 되고, 연상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월지가 배우자 궁이 되고, 나이 많은 사람이 만났다고 한다면은 연지가 배우자 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배우자 궁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배우자 궁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전에는 연하를 만나서 사귀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지를 보고 궁합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그 연하와 헤어지고 연상을 만나서 사귀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월지가 배우자 궁이기 때문에 궁합을 볼 때도 월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궁합을 보게 되는 거겠죠. 딱히 무관사주에 대해서 논할 좋고 안 좋고 논할 필요는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인터넷상에서 워낙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부분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평소 혈지론에서는 무관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 무관사주를 굉장히 좋은 쪽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후 무관사주의 직업운과 성향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주장문화였습니다.